어차피 지적장애인데 왜 그렇게 굳이 수학을 가르치려고 하나요? 살아가는데 수학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미적분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를 구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수량과 크기를 알고 시간을 알고 계산을 할 줄 아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실생활과 연결되는 수학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지적장애 아이들도 충분히 배우고 익힐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인지수업 후 선생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행운이가 아직은 이러이런 부분들을 어려워하니까 집에 가서 반복적으로 도와주세요. 익혔다고 생각했어도 까먹는 부분들도 있는데 끝없는 반복과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는 상황. 과연 아이가 이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지가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다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익히는 걸 행운이는 매번 새롭게 하나하나 가르쳐야 하잖아요. 아이가 과연 이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너무 머리에 과부하가 오는 건 아닐까요?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정상 발달 아이들은 스스로 배우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게 어려우니까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 번 반복을 해야 할 뿐이죠. 그래도 반복하면 익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걸로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경험과 반복을 통해 배워나갑니다. 다만 발달장애 아이들은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반복을 통해서 천천히 배워나갈 뿐입니다. 사회적 참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알려줘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일반화를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반복적으로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빠른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물로 예를 들어서 알려주면 더 좋고요. 이것은 할 수 없다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요즘 부모 교육을 들으러 다니는데요. 이번엔 발달장애 아동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강사분의 말이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발달장애 아이들은 가르쳐도 큰 효과가 없고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성격만 버릴 수 있으니까 그냥 너무 돈을 투자하지 말라는 말씀이셨어요. 중증 지적장애 아이들은 숫자 3을 들어도 그것이 물건을 3개를 말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고요. 그걸 인식할 수 있으면 중증 발달장애가 아닌 거고 본인 아들에게는 한글도 가르치지 않았지만 지금도 행복하게 잘만 살고 있다고요. 심지어 자폐 아이들은 창피한 것도 모른다. 옷을 벗으면 창피한 거라고 배워서 행동은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창피함을 알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가 창피함을 진실로 느끼고 있다면 그 아이는 자폐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사람은 배웠기 때문에 창피함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은 배웠기에 창피함을 아는 것이고 배웠기에 숫자 3이 세계와 연결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은 창피함을 모르죠. 당연히 숫자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가르쳐주죠. 그렇게 옷을 벗고 돌아다니면 창피한 거야. 이건 3이라고 해. 사탕이 하나, 둘, 3개가 있다는 뜻이야. 아이들은 배웠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워야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늑대소년이라고 야생동물에게 길러진 소년이 있었죠. 그 소년을 발견했을 당시 소년은 4발로 기어다녔고 말도 할 줄 몰랐고 당연히 창피한 것도 몰랐습니다. 지적장애니까 수학을 굳이 알 필요는 없어. 가르쳐도 아마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행운이가 6살 때 지능지수 54로 중증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 아마 이 아이는 가르쳐도 안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더 천천히 자세히 알려줘야 되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일상생활에서 수를 접하게 해주었고 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작년 8살 때 다시야 맥슬러 검사에서 지능지수 75로 경계선 지능으로 판정을 받았고요. 현재 9살 2학년이지만 3학년에 해당하는 세 자릿수의 곱셈도 잘하고요. 시계도 잘 보고 동계산도 잘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도 지능지수 53 정도의 지적장애 친구인데요. 제가 1년 전에 가르칠 때만 해도 2 더하기 3은 5라는 것을 겨우 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1시간에 10문제를 풀기를 힘들어했고요.
하지만 계속 가르쳤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아이는 받아올림, 받아내림은 물론이고 곱셈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를 10개 사왔는데 그 중에 5개를 먹었어. 그래서 사과를 24개 더 사왔다면 이제 사과는 몇 개 있을까? 이런 실생활 문제도 계속해서 접하게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여전히 수의 의미를 어려워하고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정상발달 아이들도 학습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배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럴 때 양육자들은 그 아이들을 금방 안 될 거라고 포기하나요? 아니죠. 아이에게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적어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이상의 시간을 꾸준히 배우고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은 연습과 반복이 필요한 아이들이잖아요. 신경가소성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경험, 학습, 반복 자극을 통해 실제로 뇌의 구조가 변화할 수 있다는 원리인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 손상으로 특정 부분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도 반복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뇌의 다른 부분이 그 특정 기능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지적장애 아이들이 지능이 낮다라는 것은 뇌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범위나 속도가 정상 발달 아이들보다 느리고 좁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중요한 건 반복적으로 연결하다 보면 아이들의 뇌가 충분히 더 발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발달장애에서 장애란 영구적인 결함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능지수가 30 이하인 경우에는 그 발달 폭이 매우 좁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아주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지능지수가 50 이상이라면 실생활과 관련된 수인지 부분에 대한 수학은 충분히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계산에 필요한 사칙연산, 시계일, 수량 알기, 길이 재기, 도형 등의 초등수학이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는 한글을 통한 의사소통도요. 다른 아이들이 익히고 반복해서 배워나가듯이 우리 아이들은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로 진단을 받은 것이고 그 어려움을 지닌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해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익히고 반복하고 연습해서 배워나가듯이 우리 아이들도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조금씩 늘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났을 때 굉장히 뿌듯해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아이도 1년 사이에 활동보조 선생님이나 혹은 부모님이 보시더라도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늘어난 게 확실히 보인다고 합니다. 계속 반복하면 분명히 성장합니다.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계속 알려주려고요. 어차피 어떤 부분이든 배움엔 끝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건 단지 수학이나 국어 같은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능이 낮다고 하는 건 속도와 제한은 있을 수 있으나 방향성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이에게 숫자를 통해서 사실은 너도 해낼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도 오늘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을 거예요.